안녕하세요. 이승조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문제인데 특히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 그 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지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대금을 신탁자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적 부동산 분쟁의 쟁점 2판 411쪽에 나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과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서 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대한 신탁자의 불법행위 청구 문제인데, 지금 그 양자간 명의신탁하고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어서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에 과거에는 횡령죄로 처벌했는데 지금은 처벌을 안 하죠. 무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민사적으로 과연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는지 이게 문제가 됐는데, 민사하고 형사는 구별해야 된다. 요건도 다르고. 그래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는 되고 배상 책임을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양자간 명의신탁부터 보시죠. 개념부터 좀 봐야 되는데, 대법원 2016-34007 판결입니다. 자, 신탁자가 있었고 수탁자가 있었죠. 신탁자가 본인의 명의였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이 명의를 이전해 둡니다. 뭐 매매로 이전해 줄 수도 있고 뭐 증여로 이전해 둘 수도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뭐 세금 같은 거 탈루하려고 잠깐 이름만 넘겨둔 그런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신탁자가 등기가 수탁자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는 소유자가 신탁자라는 거죠. 무효니까. 자,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이렇게 소유권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를 합니다, 신탁자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는 소유자가 명의자는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상 소유자는 신탁자인데 수탁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 처분을 했다, 제3자한테.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자, 이렇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말소 청구하면 승소를 하게 되는데, 자, 신탁자가 제3자한테 소유권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게 되면 패소가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소유권이 제3자가 갖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한 행동을 한 겁니다, 수탁자가. 자, 그래서 자, 이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신탁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고 임의처분에서 받은 돈 정도, 그 정도 상당액은 손해배상죄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매각대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취지고요. 자, 그러면 삼자간 명의신탁은 어떨까요? 자, 2020-208997 판결 사안입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매도인이 이렇게 있는데 계약은 누가 해요? 신탁자가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죠? 이렇게 원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샀으면 신탁자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 명의로 안 하고 수탁자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등기가 수탁자에게 넘어온, 자, 이거를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또는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신탁자가 샀으면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자기를 건너뛰고 수탁자 명의로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세금 탈루하려고 하는 거죠. 신탁자가 자기 부동산이 많으니까 자기 명의로 갖고 오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명의를 이렇게 맡겨두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어떻습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 신탁을 무효로 보고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이 물권 변동, 등기가 넘어왔는데 이것도 무효로 보죠. 결국은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어요. 무효라고 써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관계가 살아있고 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계속 존재합니다. 뭐 10년간 존재한다고 해야겠죠, 일단. 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물권 변동이 무효니까 수탁자 등기로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소유자는 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매도인이 대부분 아무 행동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매도인이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을 신탁자가 대위 행사해서 매도인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의 그 등기 명의를 신탁자한테 이렇게 옮겨올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을 신탁자가 찾아올 수 있는 경우예요. 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도 신탁자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수탁자가 임의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신탁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탁자가 어떻게든 대위에서 말소 청구한 다음에 매도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제3자에게 이렇게 임의 처분을 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돈, 누구한테 불법행위가 되냐? 신탁자가 어쨌든 찾아올 수 있는, 뱅글뱅글 돌아서 찾아올 수 있는데, 자, 수탁자가 아무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해서 그 돈을 갖는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인정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민사상 주요 이론은 제3자 채권 침해 이론입니다. 원래 채권 관계라는 거는 제3자가 침해하는 걸 전제하진 않죠. 예를 들어서 채권 채무 관계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 그에 따른 뭐 손해배상 청구하든가 뭐 계약 해제하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지 3자가 채권을 침해하는 거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사안에서 제3자 채권 침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 보면은 제3자 채권 침해 이론이 나오는데 제3자 채권 침해는 대체로 불법행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3자 채권 침해. 자,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라는 그 채권 관계가 있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을 불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행불능하게. 어떻게?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 따라서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탁자가 매도인한테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수탁자의 임의 처분에 따라서 침해된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라는 제3자가 여기서의 제3자하고 수탁자가 제3자라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제3자 채권 침해 이론. 수탁자가 제3자로서 신탁자와 매도인 이외의 제3자라는 거죠. 제3자로서 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을 침해해서 불법행위가 된다. 누구한테? 신탁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매각대금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찾아올 수 있다. 정리하자면 양자간 명의신탁과 삼자간 명의신탁은 어쨌든 부동산 자체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임의 처분하게 되면 형사상 횡령죄는 현재는 안 되지만 과거에는 횡령죄로 처벌됐어요. 자, 그러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신탁자가 부동산을 어쨌든 양자간 그다음에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 불법행위 이론을 통해서 그 해당 대금을 찾아올 수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계약 명의신탁은 어떻습니까?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아예 취득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여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서 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인데 그러면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런데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죠. 삼자간 명의신탁은 이렇게 계약 관계가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은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수탁자와 매도인입니다. 따라서 계약 관계, 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3자 채권 침해 이론이 인정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판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 이론에 반추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